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DC의 이 정치적 이슈들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탑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데이브 민 가주 상원 의원의 출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2년으로 다가온 본인의 가주 상원 의원 재선을 이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당시에는 가주 상원으로 다시 도전을 했지만, 이 47지구 오늘 공개된 이제 연방 하원 의원석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KT 포터 의원이 이제 연방 상원으로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가 이제 공석으로 남아서 네. 아마 이제 데이브 민 의원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가지고 저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인 사회로서는 매우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화당 2명 그리고 민주당 2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있지만 만약 데이브 민 의원이 이번 연방 하원 도전에서 성공을 한다면 이제 그 한인 역사상 이제 5번째 그렇죠. 연방 하원의 탄생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자리에 놓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사실 지금 여러 이제 후보들이 또 더 출마하겠지만 글쎄 말이에요. 이 오렌지 카운티 47지구로서는 이제 데이브 민 의원이 가장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KT 포터 의원 네. 자체도 우리 데이브 민 의원을 엔도스해 주셨다면서요? 그렇죠. 그 부분도 매우 상징적이고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분이 뭐 몇 주 전에 이제 그 지역구에 이제 당선이 되었지만 이제 상원으로 떠나서 이제 그 공석이 되었지만 이분이 현직 의원이 데이브 민 의원을 이제 공식 지지했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이 데이브 민과 KT 포터가 사실 그 UC 얼바인 법대 교수로서 동료 교수로 활동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고 했지만 그 예전에 처음 데이브 민 의원이 이제 정치권에 도전을 했을 때 두 분 같이 이제 붙은 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그런 그 갈등을 다 잊고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서로의 이제 레이스를 인도를 산다는 것은 모멘텀으로 저는 적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 캘리포니아 47지구 연방 하원 의원 지역은 조금 더 이제 민주당 성향이 있는 지역으로 아시안 유권자도 많고요. 그리고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제 얼바인이나 이 코스타메사 이런 그 도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가주 상원 의원으로서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37지구가 이제 거의 한 8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데이브 민 의원을 잘 아네요. 좋았고, 그렇죠. 잘 알고 그 네임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데이브 민 의원으로서는 아직 뭐 선거가 거의 2년이라는 타임라인이 남아 있지만 이제 큰 막강한 후원금 그리고 다른 이제 큰 지지 그 인도스먼트로 본인이 이제 이 지역구에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그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년이 남았지만 뭐 오늘부터 캠페인이 공개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적극적으로 데이브 민 의원을 이제 지지해 주었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러면은 그 주 상원 의원 37지구 그 지역도 자리가 또 비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그 재선을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가주 상원 지역구는 또 빅매치로 또 동료 이제 선거구 제조정으로 동료 가주 상원의원과 현역 상원의원과 붙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런 빅매치를 피하고 서로 윈윈인 거죠, 사실. 그러면은 37지구 그 주 상원 자리에도 우리 한인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른 한인 후보는 출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밀 문서 유출 논란 때문에 최고의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기밀문서 유출 사태로 크게 이슈화가 돼서 예. 그렇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뭐 예. 조사 등등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이슈에 또 휘말리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또 한 가지는 사실 2주 전만 해도 새해 첫 주에는 이제 온 국민이 이제 연방 하원의장 표결을 가지고 맞아요. 이제 공화당이 이제 분열되었다, 갈등 뭐 등등으로 이제 공화당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이제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거의 곧바로 이 해당 CBS 뉴스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기밀문서 유출 논란을 이제 공개하자 사실 그때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좀 정치적 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헤드라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던 바이든 현 대통령이 됐던 두 분 다 이제 동일하게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이러한 부분은 민주당 또한 공화당도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이번 이슈가 워낙 정치권에서는 크게 부풀려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팩트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밀 문서는 한 약 20권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회수한 기밀 문서는 약 한 300여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부통령으로 지금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 시절 퇴임 이후 이제 개인 사무실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윌밍턴 델러웨어 이제 개인 사저에서 또 기밀 문서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뭐 가져간지 몰랐고 또 기밀 문서가 이제 발견돼서 놀랐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일단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과 이제 액션들을 분석해 보면 이 해당 변호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이런 그 문서를 이제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했을 당시 바로 해당 문서를 이제 법무부와 이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이제 알렸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1년 동안 이제 법무부와 이런 기밀문서 관련돼서 이제 협조를 좀 거부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는 오히려 여러 증언에서 더 이상의 이런 기밀 문서가 없다라고 했는데 FBI가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거기서 거의 뭐 300여 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공화당의 액션에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제 연방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를 했고요. 여기서 뭐 특검을 요구했는데 바로 특검도 이제 그 법무부에서 승인을 해서 한인 로버터 전 검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양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라는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수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금 더 혐의가 더 드러난다면 오히려 이게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공화당 쪽에 더 큰 정치적
타격으로 될 수도 있어서 공화당 쪽의 스탠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전직 현직 대통령들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건데 또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자체 조사를 지금 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이번 두 전직 현직 대통령들의 이러한 그 기밀 문서 누출 논란 이게 다음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모두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보통 현직 대통령의 재선 발표는요, 중간 선거를 마치고 그 다음 해 봄에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은 많진 않지만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백악관 팀에서는 지금 몇 달 안에, 한두 달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봄에는 뭐 4월이나 5월 달에 이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선 출마를 이제 발표하는 이런 타임라인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해당 사건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타임라인이 계속해서 미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너무 미루어진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조금 더 이제 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민주당의 그런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또 비슷합니다. 물론 벌써 이제 본인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발표는 했지만 이번 사태로서 더욱더 이제 더 큰 이제 국민의 관심과 또는 연방 하원에서 조사 등등 특검으로 해서 밝혀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뭐 큰 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네. 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공화당의 앞으로의 스탠스와 액션들에 따라서 이 두 대통령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